구정이 막 지난 어느 날 저는 상사와 외부에서 커피챗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니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새로 생긴 네 포지션이 너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자리는 외부에서 데려와야 할 것 같은데. 대신 너랑 맞는 자리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같이 찾아보자. 아주 완곡한 구조조정 통보였습니다. 그 대화 이후에 몇 달에 걸친 조직 개편 절차 끝에 다른 자리에 대한 오퍼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4050 직장인이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에 대한 제가 내린 결론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구조조정 방식은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실제로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어도 제가 직접 그 과정을 겪었고 또 지난 13년간 다른 동료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드려 봅니다. 첫째,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회사는 사람부터 줄인다.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사람부터 줄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4050이 되면 젊을 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급여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중간 관리자 포지션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직접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실무는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이 포지션을 없애도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기 쉬운 위치인 거죠. 저도 바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했어요. 제 포지션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하던 역할이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간 새로운 포지션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 자리를 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데려오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번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둘째, 결국 중요한 건 누가 결정하느냐였습니다. 그 조직의 부서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제가 다른 나라의 비슷한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을 보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경험도 적었고 심지어는 제가 직접 일을 가르쳐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나는 나가는데 저 사람은 남지? 나라별로 부서별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떤 부서장은 어떻게든 우리 부서 사람들은 최대한 지키겠다 혹은 살리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조직 개편이 와도 구조조정이 와도 어떻게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자리는 지켜주려고 하는 부서장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속했던 부서의 부서장 포함 어떤 부서의 부서장들은 조직의 효율성이 최우선이다. 혹은 나와 가치가 맞는 사람들 혹은 일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원칙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경력과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실제로 우리 회사는 부서별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편차가 엄청 컸습니다. 제가 속했던 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가 하면 옆 부서는 조직 규모가 훨씬 컸는데도 구조조정 대상자나 퇴사자가 거의 없었어요. 셋째, 결국 회사와 나는 핏이 맞느냐의 문제이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나의 핏이 맞느냐. 전 이걸 취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취업할 때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회사가 원하는 경력과 내가 맞지 않으면 채용이 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나보다 경력이 부족해도 그 회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채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이게 내가 잘났냐 못났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구조조정도 상당히 이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못해서 잘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절대 잘릴 수 없어,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경력과 급여 수준, 제가 맡고 있던 중간 관리자 포지션, 그리고 그 회사가 조직 개편을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시점에 서로 맞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구조조정은 실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일을 못하거나 태도가 좋지 않거나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구조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는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은 잘했는데 그냥 회사와의 핏이 안 맞았던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내가 부족해서 잘렸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라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왜 내가? 이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고 마지막 회사에서 13년 일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했던 저에게 갑자기 이번 조직 개편에서 네 자리는 너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충격이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건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야. 회사에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조금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이 이혼과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왜 저희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는 평생 같이 살겠다 하고 생각하고 결혼하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맞아서 헤어지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고 헤어진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계가 끝난 거죠. 전 회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저는 13년을 일했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영어도 정말 치열하게 배웠고 영어로 발표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제가 영어로 발표하는 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공짜로 연습을 한 셈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협업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한테 13년 동안 월급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끝난 겁니다. 회사가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회사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왜 날 버렸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헤어졌으면 이제 다음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이렇게 도닦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속상한 몇 달이 있었죠. 왜 나지? 하는 의문과 함께요. 하지만 그런 감정의 기복이 이제 좀 가라앉고 나니 이성적인 마음으로 차분하게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좀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 지금이라서 다행이다 하고요. 만일 지금이 아니고 2년 뒤 혹은 3년 뒤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제 하루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쁩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지, 그리고 30년 동안 쌓은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유튜브도 하고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고 수많은 시도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 중 나를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출퇴근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 24시간을 제 남은 인생을 위해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월급이 없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구조조정을 당하셨거나 회사에서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데 더 시간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직에 속하지 않은 지금,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합니다.